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일요일 오전 7시 30분이고요. 저는 지금 시흥 갯골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집은 부천이고요. 여기서는 한 20분 정도 거리가 걸립니다. 왜 나왔느냐? 제가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많이 이제 힘드셨을 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동기부여가 될 만한 영상을 어제 촬영을 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영상을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1시 정도에 편집을 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집을 중단을 하고 이제 다른 영상 한 3편 정도로 이제 편집을 하다 보니까 날이 샜는데 그냥 잘까 하다가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제 이야기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 인사나 연초 인사를 따로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사실은 인사보다는 메시지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셨을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특히나 이제 우리 채널에는 20, 30대 취업이라든지 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 3가지 정도 주제가 됩니다.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살아보니까 남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결국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처음에 유튜브 이전에 저는 이제 글을 쓰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018년에 브런치라는 채널을 통해서 정말 이제 일기장 같은 그런 글만 쓰다가 처음 대중한테 이제 보이는 마케팅 관련된 글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 글을 써가지고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 직장 분들한테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저희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를 누가 봐. 이렇게 긴 글을. 재미도 없고. 요즘은 짧은 컨텐츠가 대세인데 이래가지고 누가 보겠어?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2가지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내가 역시 그냥 나는 회사나 잘 다녀야겠다. 이런 글을 쓸 깜냥은 안 되나 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머지 한 가지는 정말 내 글이 그렇게 형편없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대중들한테 한번 평가받아보자라는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이제 평소에 혼자서 글을 쓰다가, 처음으로 마케팅 매체인 오픈에즈라는 매체에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기고를 해달라는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흔쾌히 기고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글을 이제 쓰게 되고, 그때 선정했던 주제 자체가 인스타그램에 대한 분석 글이었는데,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커머스가 되어가는가라는 어떤 트렌드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글이 처음 올라가고 나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SNS 상에서 정말 수십 회 공유가 되고 사람들이 몇천 회, 몇만 회까지 조회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내가 쓴 글이, 내 생각 자체가 형편없진 않구나. 그래도 이 글을 가치 있게 바라보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이제 오픈에즈라는 마케팅 매체에 이제 입점이 또 된 상태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영업을 하는 거죠. 다른 매체 가서 제가 이런 사람인데 글 좀 올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B라는 매체, C라는 매체 계속 확장이 되고 마케팅 잡지에도 이제 실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저만의 어떤 미디어 풀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조금 더 제가 창작 활동을 하는 거야, 컨텐츠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남들이 안 된다고 했지만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자신감을 좀 얻게 됐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제 1년 반 전에 유튜브를 개설해서 영상을 몇 개 올렸는데 당연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친구들한테,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영상을. 그랬더니 저랑 가장 친한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이게 컨텐츠냐? 야, 이게 컨텐츠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또 간과할 수 없었던 게 그 친구 자체가 영상 편집 일을 오래 했던 친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프로다 보니까 정말 내가 형편없나 보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만해야겠다. 유튜브 소질도 없는 거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기가 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내 영상이 그렇게 형편없나? 한번 나는 그럼 대중 유튜브 유저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해서
더 열심히 했어요. 꾸준히. 일주일에 2개씩 안 쉬고 이제 계속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시행착오들도 보완하고 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제 영상을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채널을 만났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것도 놓고 보면은 남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해서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준 그런 케이스였단 말이죠. 그래서 구독자 이제 5천여 분 가까이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대 때 창업이라든지 사업에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사업 계획서로 써가지고 주변 분들한테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그런 자리가 몇 번 있었는데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되겠어? 이것도 이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시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때마다 사실은 그 얘기를 듣고 다 접었어요. 왜냐면 그만한 용기도 없었거든요, 사실. 근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성공하고 안착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서야 느꼈습니다. 나의 중요한 어떤 행보라든지 내 결정에 대해서 남의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구나.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딱히 나보다 더 큰 성과를 이루거나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렇게 변변치 않는 성과도 없는 그런 이제 분들이 꼭 보면은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글 쓰는 것도 그렇고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살면서 남들의 말을 별로 잘 안 들으려고요.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한 번 사는 거고 망해도 내가 망하는 건데 남들의 이야기를 들었다가 뭐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는데 제 결정에 의해서 흥망성쇠를 정하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모멘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멘텀이라는 거는 어떤 그 기조를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그 원동력? 한마디로 이제 그런 근본이 되는 힘 같은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세상은 모멘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모멘텀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불모지 같은 그 산업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걸 주목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데 혼자 꿋꿋이 어떤 신념에 의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무관심으로 홀대로 시작을 하다가 시간이 계속 지속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 주기 시작하고 또 그게 표준이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원리를 볼 때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모멘텀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모멘텀 가진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들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고민하고 또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지는 그런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새해에는 조금 자기가 계획한 바를 포기하지 말고 남들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꿋꿋이 밀어붙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좀 해봤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은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엔 승리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꾸준한 사람이 승리합니다.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제가 이제 작가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게 굉장히 품이 많이 듭니다. 글을 한번 쓰려면 한 편에 한 4시간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원래 2편 써다가 나중에 한 편 쓰기도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 그런데 이제 결국에 이제 포기하지 않고 6개월을 하고 1년을 하고 계속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성과가 나중에 돌아보니까 제가 어느 순간 마케터라는 어떤 그 직책 외에도 작가가 되어 있고 칼럼니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랑 이제 비즈니스로 작업하신 분들은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나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엄청 확장이 된 거예요. 나는 원래 그냥 직장 생활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작가이기도 하고 칼럼니스트가 된 겁니다. 그만큼 내 자신이 확장이 됐다라는 거고 유튜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처음에는 이제
정말 가성비가 최악이라고 아직도 느끼는 게, 토요일날 하루를 잡고 이제 제가 영상 기획부터 뭐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하다 보면 하루가 그냥 금방 끝나요. 그럼 저는 주 5일째 직장인인데 실제적으로는 1년 반 동안 주 6일을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면 저도 남들처럼 사실 좀 푹 쉬고 싶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사실은 이런데, 물론 제 스스로 이제 선택한 거긴 합니다만 계속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인간관계, 그게 뭐 구독자분들이나 비즈니스적으로나, 저는 원래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한정된 사람만 만난 사람인데, 정말 내가 인간관계 풀이 그만큼 넓어지면서 마찬가지로 나라는 사람이 조금 더 확장이 됐다는 거죠. 외연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와선 정말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물론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분명히 그만한 대가는 돌아온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흔히 이제 꾸준히 하기보단 좀 포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죠. 회사가 너무 힘들고 또 삶이 이제 고되고 하다 보면은, 나 이제 퇴사하고 싶다, 뭐 이직하고 싶다, 좀 그만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포기라는 거는 내가 그 환경에서 더 이상 내가 일어날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해낼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축구 선수 이동국 선수나 이런 분들 보면은 정말 활약을 많이 하고 정말 기록도 많이 세워놓고 나중에 아름다운 이제 퇴장으로 이제 은퇴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정말 이제 아름다운 포기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당장 뭐가 힘든데 이 힘듦을 멈추고 싶어서 한다라는 거는 포기라기보단 사실 도피에 가깝죠. 정말 그게 포기로 성립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든지, 그러면 그 힘든 부분을 해소하려면 어떤 계획이나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겨가는 게 저는 건강한 포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정말 꾸준히 한번 밀어붙여 보시되, 정말 이제 포기하거나 힘들고 싶은 순간이 온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제 계획이라든지 그런 준비를 가지고 움직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에 쓸데없는 시간이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살다 보면 우리 삶은 게임이라든지 소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 낭비했다라는 생각을 계속 끌어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장 흔하게는 직장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기대치 못 미치는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혹은 이제 좀 인간관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정말 그 직장 시간만 날렸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도 주요 말씀드리는 게, 좋지 못한 안 좋은 회사 많이 다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게, 물론 굉장히 괴롭지만 거기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라고 느꼈었던 어떤 업무 환경, 그리고 어떤 리더십 스타일, 인간관계, 조직 문화, 이런 것들 전부 다 내가 다음 직장에 가서는 적어도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곳은 안 가야겠다라는 어떤 기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이성교제로 예를 들면은 남녀가 만나서 정말 좋은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나랑 너무 트러블이 많고 정말 개차반인 사람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똥이고 된장인지를 이제 식별할 수 있는 나의 안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목과 지혜를 만들어준 게 바로 그런 시행착오나 과거에서 오는 경험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항상 순리대로만 풀렸던 사람은 그런 지혜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은 결혼했다가 무슨 6개월, 1년 만에 이혼한 연예인들 굉장히 많죠. 뭐 돈 보고 조건 보고 결혼했다가. 그런 분들 뭡니까? 그런 사기꾼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이제 고초를 겪게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이제 저처럼 이런 잡초처럼 평소에 이렇게 잔잔바리 같은 이런 정말 시행착오도 많이 겪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단단해지고 정말 뚝심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모든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들이 내가 원하고 계획했던 대로 착착착 그렇게 그려지는 건 사실은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꿈에 가까운 거고, 정말 진짜 삶이라는 거는 내 목표에 가기 위해서 계속된 그런 여정. 근데 거기에서 이제 풍파도 있고 뭐 잔잔한 날도 있고 이런 건데, 그 여정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삶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쓸데없는 시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하찮게 느껴지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언젠가 분명히 다음에 더 좋은 결과를 안겨다 준다. 저도 지금 커리어를 이렇게 10년치 커리어를 쫙 돌아보면은, 제가 뭐 S대를 나와가지고 뭐 첫 회사 대기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승승장구했었던 게 아닙니다.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회사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정말 광고주 추천으로 이직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떤 회사를 만나게 돼서 거기에 또 일을 하게 되고, 좋은 거기서 포트폴리오를 쌓다 보니까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되고,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 운이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가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거기에서 가르침을 뽑아낼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운도 받아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가만히 놀고 있는데 사실 운이랑 들어온다라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건 뭐 로또에 가깝고,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정말 이제 쓸데없는 시간은 없고 다 의미 있고 값진 시간들인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인사보다는 메시지를 통해서 작년 한 해 동안 힘들어 하셨을 많은 분들한테 좀 용기를 드리고 할 수 있다라는 좀 메시지를 좀 남겨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시작하신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좀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난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영상 이제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분들한테 모두 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2021년 한 해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는, 또 더 지혜로운 각 팀장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2021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